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정부와 보훈단체들이 펼치는 다양한 보훈 행사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책임 보훈 순서인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님입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6.25 전쟁 70주년 이 사업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고요? 예,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민간위원장인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이 주관한 가운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총 20명이 참석해서 코로나19로 인한 6.25 70주년 사업계획 변경안을 심의했습니다. 지난 1월에 공식 출범한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 장관과 국가보훈처장 등 정부위원 12명과 참전용사, 그리고 민간위원 14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제정된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사업 추진 방향과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 회의체인데요.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이후에 2월에 제2차 회의를 갖고 국내 주요 사업 21개, 국외 주요 사업 14개 등의 사업 계획을 결정했었는데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 일부를 조정하거나 변경하게 된 겁니다. 예. 자, 6.25 전쟁은 미국을 포함한 22개 유엔 참전국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분들을 초청하거나 방문해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이 현재 진행 중인 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행사나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6.25 전쟁 70주년 사업에 전후 세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25 전쟁 70주년 국민 서포터즈를 지난 3월에 공모를 했고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 등 70명의 서포터즈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6.25 전쟁 기념식 등 70주년 계기 행사를 취재하거나 DMZ, 전쟁기념관, 전적기 같은 6.25 전쟁 관련 장소를 방문해서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또 SNS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6.25 전쟁 70주년의 의미와 교훈을 국민과 공유하고 또 이번 기념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또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네. 공식 기념 영상을 국내용과 국제용으로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인데 국내용은 제작이 완료되었고 국제용 기념 영상도 이달 중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엠블럼과 슬로건도 제작이 됐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이 지난 3일 6.25 전쟁 70주년 엠블럼 배너를 현충원 입구 태극기 거리에 설치했는데요. 네.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제작한 이 엠블럼은 6.25 전쟁 이후 70년간 이 땅을 굳건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이 영원한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태극 형상과 비둘기의 날갯짓을 응용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엠블럼과 함께 공개된 슬로건은 6.25 전쟁 70주년 기억, 함께, 평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6.25 전쟁 70주년 사업의 3대 주제가 바로 기억, 함께, 평화입니다. 6.25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지난 70년을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평화의 미래로 도약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6.25 전쟁, 이 해외 이 참전 용사를 돕기 위해서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또 이 경상북도 칠곡군에서는 6.25 참전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인 마스크 기부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 어려운 이웃 국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 용사들을 위해 총 10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하고 국가보훈처 주도로 코로나19 필요 물품 수요 조사를 해당 국가 재외 공간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경북 칠곡군은 백선기 군수가 4월 22일 SNS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6.25 참전 용사 6,037명의 헌신에 대한 결조 보훈을 위해서 6,037장의 마스크 기부 동참을 호소하면서 자발적인 마스크 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호국 평화를 군 정체성으로 삼고 2015년부터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와 후손들을 돕기 위한 손길을 꾸준히 보내왔었는데요. 네. 6.25 전쟁에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 부대를 파병했던 나라가 에티오피아인데 황실 친위부대인 강류부대를 직접 보내서 25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줬던 아주 고마운 나라입니다. 예. 자, 이 에티오피아 6.25 참전 용사를 돕기 위한 이 칠곡군의 마스크 기부 운동은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칠곡군의 마스크 기부 운동은 어제까지 6,000매 정도가 모였고 조만간 목표치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칠곡군에 있는 인문학 마을 주민들은 직접 제작한 칠곡형 보온 마스크 200장을 기부했는데요. 이 칠곡형 보온 마스크는 필터 교체형 천연 마스크로서 원단 제작으로부터 감입 염색, 재단, 박음질, 또 코받침 와이어 끼우기 등 모든 공정을 주민들의 나눔과 재능 기부를 통해 직접 만들었습니다. 또 마스크 오름잔 아래쪽에는 인문학 마을의 강사이기도 한 한국 화가 김희열 작가가 감사와 우정을 상징하는 두 마리의 부엉이를 그려 넣어서 의미를 더 뜻깊게 했습니다. 그리고 1급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장윤혁 씨는 불편한 몸인데도 직접 휠체어를 타고 칠곡군청을 방문해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을 1년 내내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마스크 365장을 전달했고요. 서울에 사는 참전 용사 배광옥 씨의 딸 배성은 씨가 30여 장, 또 경기도 평택 씨가 420장을 보내오는 등 마스크 기부운동에 전국 각 지역에서 동참하면서 6.25 전쟁 해외 참전 용사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사와 보온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에티오피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26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칠곡군은 당분간 마스크 기부를 계속 받을 계획이고 기부가 완료되면 우리나라 주재 에티오피아 대사관이나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마스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전지방보훈청과 충남 계룡시가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고요. 대전지방보훈청은 지난 4월 29일 계룡시 엄사 근린공원에서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 제막식을 갖고 참전 유공자들의 호국정신과 자긍심을 기렸습니다. 이날 제막식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룡시장과 대전지방보훈청장, 참전 유공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인데요. 국비 1억 4천여만 원을 들여서 높이 2.1m, 폭 12.8m 크기로 제작된 이 기념비에는 지역 6.25 참전 유공자 299명의 이름을 각인해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깊게 새겼습니다. 명비 대상자들은 계룡시와 보훈청을 비롯한 관내 주요 보훈단체장으로 구성된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정말 다양한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민간 재단입니다. 이 포스코 1% 나눔 재단에서는 이 국가 유공자에게 로봇 의족과 의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포스코 1% 나눔재단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상의를 입은 국가 유공자에게 맞춤형 로봇 의족과 의수를 지원하는 국가 유공자 첨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은 만 45세 이하, 그러니까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상의로 인해 팔, 다리가 상실된 보철구 지급 대상자 중에서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 의지가 높아서 지원되는 첨단 보조기구의 활용도가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희망자는 5월 15일까지 포스코 1% 나눔재단 홈페이지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에 이메일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재단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 설립된 포스코 1% 나눔재단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1%의 나눔이라는 비전 아래 임직원들의 기부금과 회사의 매칭 그랜트로 조성한 기금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인데요. 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국가유공자 첨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벌이는 한편 장애 예술인과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 환자들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가보훈처가 2020년 5월에 6.25 전쟁 영웅을 선정해서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선정됐을까요? 네, 6.25 전쟁 당시 기관차를 몰고 적진 한복판으로 돌진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고 김재현 철도기관사가 국가보훈처 이달의 전쟁 영웅으로 선정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김 기관사와 현재영, 황남호 철도 부기관사를 2020년 5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대전 철도국 소속 기관사로 재직 중이던 이들은 6.25 전쟁으로 대전시가 북한군의 손에 넘어간 날인 1950년 7월 19일 충북 영동역에서 군수물자 후송작전을 하고 있던 중에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대전으로 가서 미 제24 보병사단장인 윌리엄 딘 소장과 우군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딘 소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도왔던 군정장관이자 당시 한국 지형에 밝은 미군 지휘관으로서 이후 6.25 전쟁에 많은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새 기관사는 미군 결사대 30여 명과 함께 충북 옥천에서 증기기관차를 몰고 대전으로 향해 폭우처럼 쏟아지는 적탄을 뚫고 기관차가 대전역까지 도착했지만 적의 기습으로 미군 결사대원 27명이 전사했고 김 기관사 역시 온몸에 8발의 총상을 입고 장렬히 순직했습니다. 현 부기관사도 팔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고 결국 황 부기관사가 기관차를 운전해서 옥천역까지 겨우 퇴각을 했습니다. 김 기관사는 1983년 철도인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 장교묘역에 안장이 됐고요. 현 부기관사는 2010년 대전현충원에, 황 부기관사는 2016년 국립임실호국원에 각각 안장됐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6.25 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책임 보훈.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